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랩뷰를 제가 동영상 강좌를 진행을 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랩뷰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줄 수 없냐고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단축키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단축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축키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축키하고 유사한 것들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되고, 또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V, 그 다음에 실행했던 것을 취소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Z, 이런 것들은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축키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배제하고 랩뷰에서만 사용하는 특화된 단축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 윈도우를, 작업 윈도우를 서로 이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론트 패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가 띄워져 있는데 내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E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랩뷰에서 새 VI를 하나 만들겠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에 있죠. 근데 여기서 컨트롤 E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축키를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프론트 패널 보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옆에 단축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 코딩 하실 때 블록 다이어그램과 프론트 패널을 자꾸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E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쉽게 전환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컨트롤 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T도 컨트롤 E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T는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컨트롤 T를 쓰게 되면은 상세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을 전체 모니터 화면에 대해서 반반 나눠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 T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표시가 되거든요. 물론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을 동시에 보면서 코딩하고 싶을 경우에는 관련된 게 유용하겠지만, 보통은 프론트 패널의 윈도우 사이즈라든가 블록 다이어그램도 코드 사이즈만, 저 같은 경우는 딱 ROI를 지정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 T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론트 패널의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T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코딩 하시는 분들께는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을 서로 전환해야 되는 부담을 좀 줄이면서 코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기너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는 단축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B를 누르시게 되면은 깨진 와이어를 자동으로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함수를 하겠고요. 이거는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알파벳 D를 누르시게 되면은 함수의 입출력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자동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 함수를 가져왔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D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 정리하시게 되면은 코드를 깔끔하게 금방 만드실 수가 있죠. 컨트롤 Z를 누르신 상태에서 함수의 입출력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D를 순차적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누른 다음에 D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또 복사하시겠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Y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에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복사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코드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복사하고자 하는 코드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된 영역 중에서 아무데나 한 군데를 잡아가지고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모르는 분들은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고 V 하시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도 복사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코드를 복사할 때 관련된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깨진 와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컨트롤과 컨트롤을 연결하면 와이어가 깨지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깨진 와이어를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B를 누르시게 되면 깨진 와이어를 자동으로 삭제해 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H를 누르게 되면은 도움말을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축키를 모르는 경우에는 도움말에서, 자, 기본 도움말 보이기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은 도움말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단축키처럼 컨트롤 H를 누르면 안 보이고 다시 누르면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도움말 기능을 되게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도움말 기능을 활성화해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할 때는 또 도움말 창이 떠 있으면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H로 보이지 않게 하고, 근데 뭔가 궁금하다 그러면 컨트롤 H를 눌러서 도움말 설명을 보도록 코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함수 팔레트에 있는 함수를 빠르게 검색하고 싶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빠른 탐색 윈도우가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빠른 탐색 윈도우가 나왔고, 여기서 뭐 빼기, 내가 이미 함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바로 그 검색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코딩을 하려고 하면은 이 빠른 탐색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내가 미리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면 쉽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 뭐 while 루프하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복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사하고자 하는 코드, 예를 들어서 다시 이거를 다 지우겠고요. 컨트롤 B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D 해서 이 관련된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똑같은 걸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복사하고자 하는 코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은 바로 복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코드를 배치하는 것까지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컨트롤 C 하고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코드를 배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유용하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조 함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케이스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구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적 비활성화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조건이 여러 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케이스 구조에서 내가
거지 케이스로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 화살표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그 구조에서 조건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우스 포인트는 구조 안에 놓으시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구조 안에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하시게 되면 이 조건문을 이렇게 전환해서 이동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에서도 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휠을 위아래로 하시게 되면 조건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구현하실 때 관련된 기능 단축키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동하고자 하는 코드를 마우스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선택 영역 중에 일부에 대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거는 윈도우 OS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도 지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이 수평 방향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 위아래로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수직 방향으로 코드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제가 이 양옆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이 코드는 위아래로만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수평하게 또는 수직하게 이동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은 이게 얼라인이 위아래로 삐뚤어지지 않고 수평으로 반듯하게 이동하시게 코드를 이제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단축키 중에서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